네, 어, 영상 찍는 프로그램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상하게 화질은 괜찮은데 소리가 작게 녹음이 돼요. 한다고 하는 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이제 다른 거는 또 지금 하는 거는 소리는 좋은데 화면이 약간은 화질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소리가 작다 그러길래 이건 조금 화질은 떨어지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하겠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이 어쩌면은 대다수예요. 예. 물론 이제 만성적인 요통 환자는 아닌데 지내다 보면 한 번씩 허리가 아플 때가 있죠. 뭐 단순하게 근육통이다, 뭐 아니면은 이제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한 후유증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만성 요통 같은 경우에는요. 자, 협착증이다. 또는 추간판이 탈출해서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아예 추간판이 찢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요추뼈가 안으로 그 함몰이 되든가 아니면 옆으로 튀어나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의 수가 있죠. 이거를 이 삼침을 하시는 분들, 육기를 그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장 정격증 이런 경우에는 이 추간판 이 디스크라 그러죠. 이것이 이제 원래 탄력이 있어야 돼요. 탱글탱글하게. 그런데 이 탄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쭉 바람 빠진 풍선같이 옆으로 삐껴져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양명조금, 이 양명조라는 이 뭔가를 탱글탱글하게 해주는 이 금기운이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근 자체, 척추를 싸고 있는 기립근이죠. 이 근이 약해서 근이 뼈를 딱 잡아주는 힘이 약해서 오는 그런 증, 뭐 간정격증도 있고, 그 다음에 통증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다른 건 이상이 없는데 지나치게 쥐어짜듯이 면도칼로 도려내듯이 이 근육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담승격증이나 또는 담정격증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자체가 액으로 돼 있죠. 태음습입니다. 습. 이 습 부족으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비정격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근육은 표피, 이 피부의 어떤 습기에 의해서 자양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건조할 때 이 근육을 바짝 묶어버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굴신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통증이 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폐정격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요. 예. 근데 그게 틀렸냐?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앞쪽에서도 디스크 그러니까 허리 통증에 의한 그 하지마비 편에도 올려두었지만은 뭐 이제 대음량이다, 음량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요, 고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많은 그 동양의학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요통의 원인은 허리 통증의 원인은 신허라 그럽니다.
신허증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마치 이제 고전의 정석같이 얘기를 해요. 맞을까요?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에. 예. 우선은 전제를 그렇게 동의를 한다고 저는 전제를 해요. 다만 꼭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디스크의 문제든 근의 문제든 신경의 문제든 여기에서 6기에 문제가 발생된 거는요, 지금 현재 문제예요. 현재 그 허리 상태에서 발전이 돼서, 그러니까 질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허리에 요통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 현재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처음 출발은 이게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맞냐 아니냐 확인을 해서 그걸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확인이 가능할까? 이 신호에서 출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원인 자체가 맞느냐 아니냐. 자, 이 등 쪽에서 보면은 이게 척추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늑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 뒤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양쪽에 콩팥이 들어 있죠. 그리고 요 부분은 요추에 거의 해당합니다. 여기는 천골이 이렇게 있고, 반드시요 사람을 엎드리게 하거나 약간 모로 눕게 해서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허리 양편으로 기립근뿐만 아니고 근육들이 쫙 포진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앞진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서 하면은 10명 중에 거의 9명에서 10명 다 실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작게는 밤톨만하게, 굵게는 한 어느 정도 된다 그럴까요? 살구 크기 정도의 둥글동글하게 만져지는 경결 부위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약침요법을 개발한 남상천 씨의 이론이기도 하지만 남상천 씨의 이론이에요. 그 이론이고 그분의 어떤 소견이에요. 그 소견은 맞는데 이 소견이 어디에서 이게 어떤 이론에서 기반이 돼서 했냐면 바로 신허에서 기반이 된 겁니다. 신허에서. 그러니까 신장 기운이 약할 때 특히나 남자분들, 방사가 심한 남자분들, 이런 분들은 명약 관화합니다.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이 이제 잠자리를 하고 난 뒤에 은근하게 요통이 오는 경우도 물론 시간이 지나고 회복이 되면 없어지겠지만은 평상시에 요통 환자가 아닌데도 잠자리 후에 등허리가 뻐근하고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증상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좀 지나고 안정을 취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이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신장 자체에서 윤이 부족할 때, 윤이라는 거를 이제 현대의학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영양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양이든 신음이든 많이 사용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에너지원이 되는 게 윤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빼다 쓰느냐, 바로 이 척추 양쪽의 기립근 부위에서 빼다 써요. 이 자리에 혈자리가 명문이라는 혈자리가 있고 요유가 있고 지실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책에서처럼 요추 2번 명문 2번 옆에 요유 이런 식이 아니에요. 혈자리는 물론 거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경결 부위를 지실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신유 옆에 있는 지실이죠. 근데 이 지실의 혈자리는 약간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경결 부위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환자의 체형에 따라서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있죠. 또 어떤 거냐. 생식기에 이상이 있던가, 그 다음에 골반에 이상이 있던가, 그 다음에 방광에 이상이 있던가, 이런 경우에도 요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방광통을 같이 수반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대다수지만 이렇게 요통을 수반하는데 이 경우에 또 대다수가 지실 부위에 경결이 나타나요. 그럼 이게 맞냐? 맞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위를 다스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사람의 요통에서 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같이 다스렸을 때 아주 명쾌하게 디스크가 터져도 상관없어요. 예. 명쾌하게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회복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기만 가지고 한다고요? 통증을 잡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증상은 잡을 수 있어도요. 또 시간 지나면 또 재발합니다. 또 옛날 어른들이 요통은 원인이 신허다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런데 이 육기만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떠냐? 신허가 아니다. 신허로 요통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 증에 따라서 요통의 원인은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허가 기본에서 원래 병인입니다. 그런데 질병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계속해서 진화를 해서 변화돼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통의 현상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직업적인 환경 또는 습관이라든가 또는 몸에서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따라서 현재 요통의 어떤 상태가 다른 것으로 변했을 뿐이지 뿌리는 뭐다? 신허가 맞다. 그래서 요통을 가장 정상적으로 현명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신허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정말로 요통을 해결하고 싶다. 정말 고질적이다. 다 좋다 이거예요. 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는 수술 방법도요. 정말 무시했습니다. 양쪽으로 뼈를 박아서 완전히 고정시켜 버려요. 예. 그런 방식을 썼죠. 그러면요. 기립근을 갖다가 해결한 거 아니죠. 고정시킨 거 이외에 다른 게 또 고장 납니다.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대부분 위로 올라갑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신호를 해결하면요. 상당히 많은 호전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요통을 정말 완전히 정복하고 싶다. 이것도 제가 100% 장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첫 번째, 우리가 질병을 고칠 때 동양의학은 이렇게 하죠. 상병하치고 하병상치. 그 다음에 등의 병은 배에서 고치고 배의 병은 등에서 고친다 그랬습니까? 전면부의 병은 후면에서 고치고 후면의 병은 앞에서 고친다 그랬죠. 이치가 뭐예요? 상하, 좌우, 앞뒤 전부 음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 음량을 맞추면서
신허를 해결해야, 그러면서 육기가 조절이 돼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리된 사람들이 아직까지 해결 안 된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예. 근데 그야말로 육기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때는 좋아요. 또 심지어는 한 1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는 다시 또 돌아서더라. 1년도 길게 갑니다. 한 두세 달 만에 다시 또 통증으로 고생하는 또 현상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부 정말 너무 많죠. 이런 요통이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요. 좀 무리해서 오는 요통,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요. 위령 정령. 두 번째 중수골 이 두 번째 이 중수골이죠. 여기서 쏙 들어간대.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수골에 여기서 쏙 들어간대. 여기 침 두 방으로도 끝납니다. 예. 아니면은요, 예, 여기 머리 뒤쪽 있죠. 뒤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리가 있다. 뒤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요 부위, 요 부위, 그 다음에 요 부위 어디냐? 바로 눈 반대쪽 양쪽하고, 그 다음에 코 끝 반대쪽 하나, 세 개만 찔러도 돼요. 예, 그렇게 해서 굽혔다 폈다 몇 번만 해도, 좀 무리해서 근육통으로 온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 외에 만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요통은, 디스크가 문제가 있든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든 이런 요통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된 만성 요통이다 라고 할 때, 진단할 때는 반드시 여기 지실 부위에 경결 부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온침이 됐든 그냥 일반 침이 됐든, 그 다음에 약침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왜? 윤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음량 조절과 그 다음에 지실 부위의 직접적인 지실과 신유, 그 다음에 요추 부위와 동맥, 이거는 대음량 하면서 이미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량을 맞추는 게 뭐예요? 복부와 등을 맞추죠. 그래서 복부에 특히나 벽제신경총 쪽에 자극이 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만성적인 요통은 신허가 근본 원인은 맞다는 겁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되고 있는 증상은 유기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이 되고 병합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시원하게 요통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네요.